검찰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5단체장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데이빗 필링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 편집장이 한국 경제 발전상을 호평하면서도 그 이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신청을 받고도 업무를 지연 또는 거부한 이동통신사들이 방통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에 6거래일 만에 2000포인트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자,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제니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차기 의장의 양적 완화 유지 의사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돌아왔고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도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를 2000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4%, 38.08포인트 상승한 2005.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 상승은 투신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이끌었습니다. 투신이 1,779억 원을 순매수하는 등 기관 투자가들이 1,97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도 488억 원 순매수하며 10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426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2.84%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운송장비와 전기전자, 화학,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기가스업과 음식료품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이 3.8% 오른 28만 6,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들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0.17% 하락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의 2000포인트 선의 이탈과 다시금 돌아오는 회복이 올해 들어서만 12번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또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듯한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립니까? 네.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기준으로 하락과 회복을 거듭한 횟수는 총 12회에 달합니다. 내년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날 반등으로 최근의 단기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해석하며 올 연말을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양적 완화 정책의 목적은 정책 금리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변질되기 전까지는 연준 의장이나 의원들의 말 한마디로 쉽게 정책이 변화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4개월간 3천억 달러 이상이 풀리는 유동성 여건을 살펴볼 때 시장의 상승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신권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이날 투신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180억 원을 순매수하며 51거래일 만에 1,000억 원 이상 대량 매수에 나섰습니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투신권이 매수세를 키우고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내년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달여 남은 올해보다는 내년 지수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윤지호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따라 시장이 등락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지수에 반영되어 있다며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고점이 2230포인트를 넘어야 대세적 상승장이 되는데 이는 올 연말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권부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적극 관여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 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불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실체적 근거가 없는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5단체장들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단체장들은 또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안 처리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의 부담을 너무 늘리면 엔진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또 부동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투자 활성화를 위한 10개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과 원내대표들은 주요 경제 현안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정책위 의장과 경제단체 부회장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합의했습니다. 데이빗 필링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 편집장이 한국 경제의 발전상을 호평하면서 그 이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필링 편집장은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강연회에서 한국은 동북아 국가 중 가장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메이지 유신 이후 급성장한 일본보다 놀랍다고도 호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올 때마다 놀라운 발전에 놀라면서도 지나친 수출 의존도, 소득의 불균형과 복지 부족, 높은 자살률이라는 어두운 모습을 함께 보게 된다며 일본의 어려움을 앞으로 한국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신청을 받고도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교묘하게 거부한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 업무를 지연 거부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과징금 액수는 다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지 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3,607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각 사의 위반 건수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였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출구 전략 변수로 인해서 우리 증시 등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코스피 200이라든가 미국의 S&P 500 같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 상품보다 이 증권사가 독자 개발한 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품에 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사들이 독자 개발한 지수를 기초 상품으로 하는 파생 상품이 요즘 들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네, 보통 그동안 발행됐던 ELS나 DLS 같은 파생 상품은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지수를 기초로 발행됐는데요.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독자 개발한 지수를 기초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대투 증권이 올해 4월 출시한 하나 GTA 연계 DLS는 현재까지 1,005억 원가량 판매가 됐는데요. 이 하나 GTA 지수는 하나대투 증권이 독자 개발한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S&P 500, 유로스톡스 50, 그리고 미국 10년 국채 선물 등 총 7개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지표화했는데요. 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하나 GTA DLS는 만기가 1년으로 조건을 달성하면 만기에 연 5%의 수익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 1%의 수익을 지급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인데요. 하나대투 증권은 최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일즈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용 하나대투 증권 FICC 트레이딩실 과장은 하나 GTA 연계 DLS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각 지수의 선물의 투자에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며 만기도 짧고 원금이 보장되고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어 최근 들어 고액 자산가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다른 증권사들이 개발한 상품도 있나요? 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독자 개발한 ARS 지수를 기초로 한 ELS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ARS 지수는 주식 롱숏을 주 전략으로 하는 우리투자증권 포트폴리오의 운용 성과를 추정하는 인덱스입니다. 이 ARS, ELX 역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원금이 보장돼 꾸준히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도 30개에서 60개 국내 주식을 묶어서 자체 개발한 지수를 기초로 하는 3호 ELS를 판매하고 있고요. 또
또 현대증권도 최근 자체 지수를 개발해서 내년에 DLS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증권사들의 독자 지수를 활용한 ELS, DLS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네, 기존의 ELS나 DLS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되던 이 코스피 200이라든가 S&P 500, 또 원자재 지수 등이 최근 미국 출구 전략 변수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수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이 지수를 기초로 한 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 증권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ELS나 DLS는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고 절대 수익형으로 시장 상황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기초 지수도 여러 지표를 섞어서 설계했기 때문에 리스크도 분산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품에 일반 투자자들의 상품 가입도 가능한 건지요? 네, 아직까지는 고액 자산가들이나 기관 투자자에게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개발한 독자 지수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불안전 판매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 최소 가입 금액도 보통 5억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액 자산가의 경우만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장점이 많이 보여서 저도 한번 가입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더니 최소 5억 원이라서 꿈도 못 꾸겠군요. 빨리 좀 일반 서민들도 가입할 수 있게끔 상품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도 필요한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선을 기대해보죠. 자, 지금까지 증권부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미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모바일 헬스케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고 전략 책임자 손용권 사장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래창조 과학부 주최로 열린 행사에 기조 연설자로 나와 이 같은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는 시계나 의료용 터치패드 센서 등 몸에 부착하는 모바일 기기로 건강을 점검해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기술이 발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펜텍의 스마트폰 베가 시크릿 노트가 하루 평균 5,000대씩 개통되며 한 달 만에 20만 대 이상 판매됐습니다. 펜텍은 베가 시크릿 노트의 인기 비결로 지문 인증을 통해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시크릿 기능을 꼽았습니다. 한층 강화된 사후 지원 서비스도 베가 시크릿 노트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영업 손실은 4,121억 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4.6배로 늘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당기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25.6% 감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사모펀드 KKR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태양광 발전소 6개에 4억 달러를 공동 투자합니다. 구글과 KKR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을 비롯한 지역 전력회사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구글 대변인은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총 투자액이 4억 달러라고 밝혔지만 양사 간의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